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 이게 어떤 유혹으로부터 잠의 유혹으로부터 깰 수 있도록 네. 네, 그 133페이지에 아래에 보면은 수학 역량 길이가 있죠? 절세부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적분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봐라. 이게 문제인데요. 한번 해보죠. 네? 뭐 그냥 하는 게 맞긴 하죠. 네. 우선은 뭐 교과 나온 대로 하면 그 함수가 지금 두 개가 곱해진 거로 생각을 해서 얘를 이제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부분 적분을 사용해 보자는 거잖아요. F'을 사인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코사인 미분해야죠. 마이너스 사인 되니까 얘랑 부호가 플러스가 되면서 코사인 사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걸 A라고 하면 여기에 또 A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로 나오죠. 그래서 A가 뭐예요? 이거 절반 나눈 게 A죠. 그래서 이렇게 적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사인 제곱 나오네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코사인을 F'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쪽에다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되잖아요. 그러고 봤더니 얘가 A인데 여기도 마이너스 A가 나와 있죠. 그러면은 사인 제곱을 절반 나눠주면 되겠죠. 상수 붙여주고. 그러니까 얘랑 같다는 거예요. 네. 상수를 C1, C2라고 적어보죠. 이게 삼각함수가 달라서 다른 함수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상수만 잘 바꿔주면 같은 식이 됩니다. 이상하다고 하면 안 되죠. 다항 함수에서는 아마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거예요. 근데 삼각함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주어진 식을 잘 봤을 때 사인 x를 t라고 치환을 하면 코사인 x dx가 뭐가 돼요? dt가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 t제곱 플러스 c가 나옵니다. t는 사인 대입하면 되니까 얘랑 같은 식이 나오는 거죠. 사인 x랑 코사인 x랑 곱해진 식을 조금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에 이런 방법이 있죠. 사인 2배각 공식 사용해서 그럼 이 상태의 식을 한 번에 적분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1차식이 합성된 형태인데 이 정도는 우리가 어떠한 함수를 미분해서 사인 2x가 나오는지를 생각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2x를 미분해야 사인 2x가 나올 수가 있죠. 상수가 앞으로 2가 튀어나가니까 2분의 1을 만들어 주려면 얘를 4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를 하나 붙여주면 되겠다. 지금 보면 이식이 있는데 다 같다는 거예요. 상수만 잘 처리하면. 네, 그렇습니다. 적분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운이 좋게 부분적분, 치환적분을 다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운이 좋게. 이제 정적분으로 가죠. 정적분. 134페이지의 정적분.
그 정적분이라고 하는 건 값이죠. 지금까지는 함수를 구했는데 정적분은 값을 구하는 거예요. 값.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 얘도 문제를 풀어보면서 바로 해보죠. 135페이지 아래에 예제가 있는데 정적분을 구하라. (0부터 4까지) 되었을 거예요. 우선은 치환적분 먼저 적용해 볼 생각 해야 되죠. 1차 식을 t로 치환한 다음에 편의상 미분을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x에 대해서 미분하고 dx를 곱해주고 t에 대해서 미분하고 dt를 곱해주고. 그러니까 x랑 t에 대한 관계식이 있으면 dx랑 dt의 관계식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dx가 2분의 1 dt니까 이렇게 되고요. 여기 오른쪽 보면 t에 대한 식으로 다 바꿨으니까 최종적으로 여기에 x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잖아요. 0부터 4까지 적분한다. 얘를 이제 t에 대한 범위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치환한 이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프. x축 그리고 t축을 그리고 이런 직선을 그을 수가 있죠. x가 지금 0부터 4까지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따라서 x가 변함에 따라서 t 값도 변하겠죠. 그럼 x 0 대입하면 t가 1이죠. x 4 대입하면 t가 9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x가 이렇게 변할 때 t는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1부터 9까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분 구간을 x에 대한 적분 구간을 t에 대한 적분 구간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래 보니까 1부터 9까지 변하게 생겼죠. 그래서 1부터 9 이렇게 바꿔줘서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약간 어려운 말 하면 얘 치환했을 때 함수가 어때요? 1대 1 대응이 되죠. 이 경우는 증가함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 t가 바뀌는 걸 생각했는데, 사실 무엇만 체크하면 된다? 이 양 끝점에서 x가 0과 4일 때 t가 어떠한 값이 되는지만 사실 파악하면 됩니다. 이런 애는 몇 번 그려보고 나중엔 안 그리고 문제를 풀죠. 그럼 얘 구할 수 있죠. t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적분을 하면 2분의 3 제곱 되고 역수를 곱해줘서 3분의 2 제곱이니까 3분의 1 되나요? 이렇게 적분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답이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 여러분들 이런 걸 이런 거를 잘 풀었나? 잘 풀었네. 여기서 여러분들 굳이 이런 거 안 하죠. 요런 거에서 푸는 우리 친구들 있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푸는 친구들 있어요?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원래 fx에 대한 부정적분을 구할 필요는 사실 없다는 거예요. 예. 이 케이스는 우연하게도 얘를 그냥 구할 수 있는 케이스죠. 얘를 구할 수 없는 케이스도 많이 있죠. 문제를 풀다 보면. 얘는 구할 수 없는데 값은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적분의 목표는 값을 구하는 거니까 굳이 얘를 다시 계산할 필요 없죠. 네. 적분 구간을 바꿔서 계산하는 게 더 편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만 체크해도 된다라는 거죠. 136페이지에 네. 가운데 글씨를 읽어보면 블라블라블라 꼴을 포함하는 함수의 정적분은 변수를 삼각함수로 치환하여 구한다. 뭔가 제곱 더하기 제곱, 뭐 제곱 마이너스 제곱, 뭐 이런 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예시가 그냥 나와 있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냥 형태를 보고 아 이렇게 치환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얘를 뭐 처음 보고 풀 수가 없죠.
이런 식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1제곱 빼기 x제곱, 그러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 보이는 거죠. 교과서의 흐름을 따라서 x를 사인 세타로 치환을 해보죠. 어떻게 이런 생각하느냐? 처음에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치환하면 뭐가 좋은지를 문제를 풀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자, x랑 세타에 대한 관계식을 찾았으니까 dx랑 d세타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야겠죠. 그러면은 x에 대해서 미분하고 1이죠. dx 곱해주고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고 d세타를 곱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dx랑 d세타에 관련된 식을 찾았습니다. 사인 제곱 되죠. 1 빼기 사인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 되고 루트 있으니까 어떻게 표현되죠? 절대값 코사인 나오나요? 네. dx는 여기 구해놨죠. 세타로 한꺼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랑 같아지려면 이제 뭐만 체크하면 돼요? 윗끝 아랫끝만 체크하면 되죠. x가 변할 때 세타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인 그래프가 있으니까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죠. 이렇게 그려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인 그래프가 주기를 가지니까 이렇게 반복이 될 텐데, 자, 세타의 범위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세타의 범위를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중요하죠. 이유. 선생님, 당구 치고 왔어? 선생님, 당구 치고 왔어? 안 치고 왔어? 야, 뭐야 이거? 미미미입니다. 와, 진짜 재수하려고? 쌤 무슨 소리세요? 어?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범위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범위가 얘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세타의 범위를 잡으면 증가함수가 되니까 1대1 대응이 되잖아요. 네. 왜 1대1 대응이 중요하냐? 그 대학교 가시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사인으로 치환을 하면 세타의 범위를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결국 양쪽을 미분할 거기 때문이죠. 미분할 거기 때문에. 근데 함수값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게 등호를 해줘도 됩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미분할 때는 등호가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럼 왜 얘를 잡느냐? 이쪽을 잡으면 되지 않느냐? 상관없어요. 근데 계산이 좀 복잡해지죠. 이 범위에 대응하는 세타를 찾아야 되니까. x가 0일 때 사인 세타가 0이 되는 세타가 엄청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이 구간 말고 뭐 이쪽 구간을 잡았다. 그럼 세타가 나오겠죠. 근데 숫자가 커지겠죠. 그래서 뭐 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범위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증가하는 1대1 대응이 되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요? 이 범위에서 코사인이 플러스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그냥 사라지면서 약분이 됩니다. 1만 남죠. 1만. 뭐만 해주면 된다? x가 0일 때 세타, x가 2분일 때 세타의 값을 찾으면 되는데 1대1 대응이 되니까 뭐만 체크하면 돼요? 그냥 이 점에서 그냥 그 세타 대응되는 세타만 찾으면 되죠. x가 0이면 0이죠. 이 범위에 들어간 세타를 찾는 거예요. 0 되고요. x가 2분의 1이면 세타는 6분의? 6분의? 3분의 6분의야. 3분의야? 6분의야? 6분의로 하죠. 그럼 답이 뭐예요? 6분의 파이죠. 1을 적분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 적분 안 했죠? 얘 적분하면 함수가 뭐가 나와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얘를 적분하기 목적이 아니죠. 그냥 값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값을. 이런 건 못 구해요. 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적분한 식의 형태를 찾을 수가 없다는 소리죠. 자, 그런데 아니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치환을. 그럼 뭐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절대값 사인? 마이너스 사인 d 세타가 되죠. 자, 적분 범위만 체크해주면 되는데
이때는 세타의 범위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코사인 반복되는데 0에서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잡으면 편하겠죠? 감소하면서 1대1 대응이 되죠. 이 경우에는 0부터 파이까지 잡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기하 시간의 벡터 내적할 때 봤죠? 이 범위를. 세타에 대한 범위를. 1대1 대응이 되는 범위로 잡는 겁니다. 이렇게 잡으면 또 재밌는 게 뭐예요? 사인이 그냥 플러스죠. 약분돼서 뭐가 남아요? 1을 남고 마이너스 남잖아요. 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니까 또 무엇만 체크하면 된다? 그냥 x값 하나, 세타값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죠. x 0일 때 세타가 뭐예요? 이 범위에 들어간 세타를 찾는 거죠? 2분의 파인가요? x가 2분의 1일 때 세타는 뭐예요? 3분의 파인가요? 1을 적분하면 같은 6분의 파이가 나오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해줬고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취할 수 있느냐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2제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인으로 해야지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식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이 코사인으로 하든지. 그래서 이런 세타의 범위를 잡는 이유는 가장 간단한 세타의 범위를 잡는 거 플러스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 사인은 증가하는 범위를 잡고 코사인은 감소하는 범위를 잡았죠. 이렇게 해서 사인, 코사인 치환하는 거 해봤고요. 그럼 탄젠트 치환하는 것도 해봐야겠죠. 탄젠트 치환. 예제 2번에 있습니다. 탄젠트로 치환하는 문제.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아까 그 식을 적분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적분을 할 수가 있는데 뭔 소리지? 자, 기억에 의존하면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아크 탄젠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와요. 대학교 가서 해보시고. 그렇다고 이 식을 찾을 수 있느냐? 그것도 다른 이야기죠. 아크 탄젠트가 뭘까? 아마 탄젠트 역함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탄젠트 역함수를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아크 탄젠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도 있겠죠. 예. 역함수가 있어야 되니까 제한된 범위에서 역함수가 있는 거죠. 0부터 루트 3까지.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x를 그냥 탄젠트로 치환해보자. 얘를 받아들이고 나서 블라블라 하면 왜 이렇게 치환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시컨트 제곱 되죠? 그럼 아래측 보면은 탄젠트 제곱 더하기 1 제곱이니까 시컨트 제곱분의 1이 되죠. 근데 dx가 a가 되니까 시컨트 제곱이 사라져서 이 식도 뭐가 돼요? 인테그랄 1 dx가 되는 거죠. d세타가 되는 거죠. 1을 적분하는 문제가 되고요. 이제 세타의 범위만 잘 찾으면 됩니다. 그럼 탄젠트 세타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주고 주기가 있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어떤 범위 선택하면 되겠어요? 요 범위 선택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럼 증가하잖아요. 증가하면서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0이면 세타가 0. x가 루트 3이면 세타가 3분의 파인가요? 그래서 답이 3분의 8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쓰면 세타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 얘가 2가 되면 어떻게 해요? 2. 3? 3제곱. 그러면 뭐 3 탄젠트로 해야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마 이 적분 범위가 좀 바뀌어야지 적분이 될 거예요. 네. 아무튼 값을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값을 구하는 게. 얘는 한번 설명했었죠? 얘는 여러분들 운이 좋게
기하학적 의미로 얘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얘가 함수인데 원의 일부분이죠. 네. 이렇게 원을 그리면 위쪽 원이 되고 반지름 1은 원인데 0부터 1까지 적분하라고 하니까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가 넓이죠.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4분의 1 원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기하학적 의미를 사용하는 게 더 편하게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죠. 부분적분을 사용해서 정적분 값을 구해보자.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질문 자체가 부분적분 사용하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부분적분 사용하면 되는데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어떠한 적분법을 사용하라고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파악을 해보세요. 네, 얘를 적분해서 값을 구해보자. 1부터 2까지인데요. 자, 우리가 훈련이 많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4x가 무엇으로 보이면 좋아요? 이렇게 보이면 좋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먼저 적분하면 되겠죠. ln 미분하면 x분이 되면서 얘가 약분이 되죠. 그러면서 이 적분을 할 수 있는 쉬운 형태가 나옵니다. 네, 이 적분이 쉬워야 의미가 있죠. 그래야 값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윗끝 아래끝 해서 이거 설마 계산할 수 있죠? 네, 얘는 뭘 구할 수 있는 케이스예요. 이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할 수 있는 케이스인 거죠. 네. 뭐 그런 겁니다. 넘어가죠. 이렇게 해서 우선은 중간고사 범위는 다 우선 다루어 봤고요. 촬영이 잘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